여러분 안녕하세요, 뚜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구 사용법과 도구 사용법에 따른 그 베이스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보통 많이 쓰는 이렇게 스펀지형이나 아니면 납작 브러쉬 또는 이렇게 구간이 동그란 이런 브러쉬들을 쓰잖아요. 각 도구들의 활용법과 그 결과물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브러쉬부터 들어갈게요. 끝이 이렇게 납작한 납작 브러쉬랑 그리고 끝이 둥글은 이런 형태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납작 브러쉬는 형태를 보시면 이거는 피카소인데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얄쌍하게 빠졌고 미술용 그 페인트붓 같이 생겼어요. 이런 납작 브러쉬류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제품의 파운데이션을 주로 얇게 펴바를 때 사용해 준답니다. 그리고 촉촉파데에서 세미매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했을 때 윤광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에 안착돼서 납작하게 밀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의 브러쉬들은 세미매트에서 매트 제형의 뻑뻑한 질감의 그런 되직한 파운데이션을 펴바르기에 되게 용이하고 이렇게 둥글리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작파데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초보자분들한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브러쉬를 찾아서 베이스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먼저 그러면 한쪽 면엔 납작 브러쉬를 사용해주고 한쪽 면에는 끝에가 둥그런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이 에스쁘아 그 촉촉이 파데를 이쪽에 발라볼 거고, 살짝 매트한 제형의 웨드나일드를 이쪽에 발라보겠습니다. 선크림 바르지 않은 기초만 해준 상태고요. 프라이머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러쉬에 파데를 먹여줍니다. 이렇게 앞뒤로 먹여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데를 너무 많은 양을 먹힐 경우 피부에 얹었을 때도 과하게 얹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 끝에만 살살 이렇게 앞뒤로 먹여줘서 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옅어지는 거 보이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먹여주시고, 어느 정도 먹여뒀다 싶으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를 피부 위에 얹어주면 돼요. 근데 피부 위에 얹어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 터치를 넣어주고 그 주변을 빠르게 블렌딩 해줘서 픽싱 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주변을 퍼뜨려주면 돼요. 납작파데 브러쉬의 장점이 형태가 납작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모공 사이사이를 깔끔하게 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피부에 되게 얇게 안착이 돼서 보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짜서 해볼게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씩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에 먹여준다는 생각으로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얹어주시면 돼요. 이 컬러는 포슬린 컬러라서 제 피부보다는 좀 많이 밝은데 일단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레이어링 해줬어요. 이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자체가 원래 광이 되게 많이 돌아 보이는데 실제로도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 얹어줬을 때도 살짝 이런 윤광이 도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마도 발라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시고 펴발라줍니다. 빠르게. 제가 갖고 있는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요거 피카소랑 더 바디샵 그리고 이렇게 닉스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요 닉스랑 피카소가 되게 비슷한데 텐션감은 확실히 닉스보다는 피카소가 더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한데
이 바디샵 제품은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발라주기에도 면적이 넓어서 붓질 한 4-5번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붓자국이 남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닉스보다는 좀 얇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이 너무 얇아서 붓결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시작을 해보실 거면 피카소랑 비슷한 사이즈의 이 닉스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올리브영 같은 데 가시면 되게 저렴하고 질 좋은 브러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 한쪽 면은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한번 가로 터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로 터치로 마무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이 좀 더 촘촘한 그물망처럼 이렇게 닫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십자수 예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탄탄한 베이스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콧볼 옆에도 이 브러쉬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브러쉬 세척하는 게 귀찮고 조금 시간이 스펀지보다 좀 더 든다는 게 단점인데, 장점이 내 피부랑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 얇게 발린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밀착력이 높기 때문에 지속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수정 화장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저처럼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 분들한테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에서 세미 파운데이션까지 두루두루 피부에 얇게 펴바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스펀지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면 지금보다는 윤곽이 많이 사라지겠죠? 이 스펀지가 피부에 있는 유분감이랑 수분감을 조금 빨아들이기 때문에 세미매트한 그 제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끝냈고요. 광이 아직도 많이 돕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구간이 끝에가 둥글은, 옆에서 보면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그마 브러쉬고, 시그마 그 유명한 F80번, 그리고 이거는 아리따움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선 파운데이션 브러쉬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조금 더 되직한 제형의 세미 매트에서 매트 제형의 그런 파운데이션을 빠르게 펴바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아쉬운 점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붓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느낌이, 털 자체가 로드샵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요하는 건 조금 힘들겠지만 별로 이 브러쉬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저는 이 시그마의 F80번 이 브러쉬를 추천해드립니다. 사용한 지 한 2달 됐나? 그랬는데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펀지랑 퍼프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다란 사이즈의 브러쉬를 하나 사갖고 이렇게 여기에 파운데이션을 짜서 직접 피부에 도포를 하기도 하고 되게 간편하게 쓱쓱 하는 그런 방식을 되게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F80 이 오리지널 버전 말고도 구입을 하실 거면 브러쉬 끝부분이 동그랗게 커팅이 된 브러쉬를 추천해드려요. 제가 그거는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를 써보니까 이렇게 둥글릴 때 볼이나 이마 부분 큰 면적을 해주기엔 되게 좋은데, 이렇게 코 안쪽이나 입술 안쪽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코 옆면이라든지 이런 작은 면적을 칠해줄 때는 끝에가 너무 날렵해서 자칫 잘못하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쓸어내리기도 하고 닦아내기도 해서 마무리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거 말고 끝에가 둥그런 형태의 브러쉬를 구입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은 요거를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리뷰를 해볼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런
스틱 타입의 파운데이션도 얼마든지 이걸로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 메포 제품은 제가 이번에 사용을 해봤는데 색상도 찰떡이라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쪽에 도포를 해주고 블렌딩이 어떻게 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번 찍어줬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요 시그마 브러쉬로 한번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눈 찔러갖고 눈이 빨개요. 아우 아파. 이렇게 한 번 더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마 부분도 주시고 얼굴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가 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눈이 빨갛죠.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 너무 아파. 이게 되게 브러쉬가 촘촘하고 텐션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동그려줘도 되게 블렌딩이 잘 되고, 특히나 바쁜 아침에 직장인분들 뭐 아니면 학생분들 급하게 메이크업하고 나갈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꼭 세미매트에서 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 또는 스틱 제형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촉촉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주게 되면 너무 물 제형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성 피부고 또는 건성이어도 세미매트한 제형에서 매트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즐겨 바른다 하면 이 브러쉬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쪽보다는 확실히 세미매트한 제형이라서 광이 아주 약간만 돌고 피부랑 되게 잘 어우러지죠?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브러쉬.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펀지랑 퍼프를 들어갈게요.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스킨푸드의 웨지 퍼프랑 요거는 리얼 테크닉스 퍼프, 그리고 요거는 물먹인 다이소 퍼프입니다. 저는 약간 각질이 되게 잘 일어나는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이라서 각질을 눌러주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촉촉하게 파운데이션 얹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먹이 스펀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퍼프에 미스트만 간단하게 윗부분에 뿌려서 이렇게 얹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킨푸드 웨지 퍼프도 되게 유명한데요. 이 스펀지보다 좀 더 세미매트하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확실히 유분감이랑 수분감을 이게 더 많이 먹어서 지성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펀지가. 그래서 오늘은 한쪽 면에는 물먹이 스펀지를 발라줄 거고 한쪽 면에는 그냥 일반 요 라텍스 스펀지로 발라서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웨데나일드랑 저는 에스티로더를 한번 섞어서 세미매트한 제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사용해주겠습니다. 일단 비율을 5대5로 할게요. 이쪽에 한번 이렇게 얹어주고요. 얹어줍니다. 블렌딩. 이렇게 1차적으로 얹어줬고요. 팡팡 그냥 두드려주면 되니까 바쁜 아침에 또는 간편하게 나는 메이크업을 끝내고 싶다 할 때는 차라리 스펀지에다 물을 많이 적셔서 짜준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은 가볍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피부를. 이쪽 면에는 물먹이지 않은 스펀지로 얹어주겠습니다. 이게 되게 밀착감 좋게 잘 올라가는데 한
몇 달 사용하니까 여기 스펀지 안쪽에 구멍이 뽕뽕뽕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 텐션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스펀지는 아닌 것 같고 계속 구입을 하셔갖고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결과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살짝 건조하고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촉촉함의 정도는 비슷한데 밀착감이 이쪽이 더 높고요. 그리고 조금 건조하다라는 느낌? 그런 게 좀 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각질이 조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합성에서 지성분들 매트한 제형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 써주시면 좋고 이거는 물을 많이 먹여서 건성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스킨푸드 웨지 퍼프, 이쪽은 다이소 퍼프. 이렇게 피부 표현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쪽 면에는 제가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도포해주고 한쪽 면은 퍼프를 이용해서 결과물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얼굴을 또 닦고 왔습니다. 피부가 되게 열일을 하네요. 요즘 피부가 예민해갖고 되게 조심조심 해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테스트를 위해서 이쪽은 손으로 펴발라서 한번 마무리 해볼 거고 이쪽은 이렇게 퍼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촉촉한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이게 메이크업 포에버의 워터 블렌드 파운데이션부터 촉촉 세미매트 제형의 파운데이션까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얼마든지 발라서 블렌딩 할 수 있고요. 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손으로 펴바르기 조금 뻑뻑한데 요즘에 파운데이션이 워낙에 잘 나왔으니까 크게 제형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귀찮을 때는 손으로도 펴바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에스쁘아랑 이번에 에스티로더를 좀 섞어서 한번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비율은 5대5 정도로 손에 한번 묻혀준 다음에 이걸로 눈동자 여기 중앙 부분 있죠? 중앙 부분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펴발라준 다음에 퍼뜨려줘요. 주변으로 빠르게 퍼뜨려주고 로션 바르듯이 코 옆면도 남은 잔량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 옆볼 같은 경우에는 무너짐이 심한 곳이잖아요. 끼임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또 얹어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써주고 손에 남은 잔량으로 코 안쪽까지 두들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져주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손가락 자국도 안 나고 되게 얇게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도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른 것보다 더 얇게 발렸죠.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얼굴을 컨트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펴발라주시는 게 훨씬 간편하고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지면서 사람마다 얼굴형 생김새도 다 다르듯이 내 피부 굴곡면을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촉촉함에서 약간 세미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도 얼마든지 이렇게 얇게 올릴 수가 있답니다.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퍼프 이쪽은 한번 올려볼게요. 볼에 터치를 넣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들겨 주시죠. 보통 퍼프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저 옛날에 주로 이제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을 많이 사용할 때는 퍼프를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도 되게 얇게 발리고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게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한번 썼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세균 번식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조심하면서 썼던 건데 아무래도 이게 간편하니까. 이것도 매우 얇게 얹어주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손으로도 많이 해요. 이것도 화장을 하다 보면 사용하게 되는 브러쉬도 되게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스펀지도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세척을 하게 되는 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귀찮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평소에는 간단하게 끝내는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발라 주거나 아니면 스펀지로 가볍게 해주는 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래갖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본인의 피부 타입이랑 그리고 선호하는 피부 표현 또 파운데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도구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떤지를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배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얼굴을 빨리 닦고 이제 외출 준비를 할게요. 다음에 또 보길 바랄게요. 안녕.